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인덱스예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컬럼스라고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values라고 합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s가 붙지 않지만 컬럼이나 value 같은 경우에는 s를 붙여서 columns, values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제가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 사용 용도가 구분하는 것인데 행을 구분하는 것, 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에는 행도 여러 개고 열도 여러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행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행 인덱스라고 하고 구성 요소로는 인덱스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인덱스를 열 인덱스라고 하고 구성 요소로는 컬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하고 컬럼스는 사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생긴 모습이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얘도 이름을 인덱스, 컬럼스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s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의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차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개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두 개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행에 대한 인덱스와 열에 대한 인덱스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 인덱스인 인덱스가 0이고 컬럼스가 타이틀이라면 이 두 개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한 개의 값인 블랙핑크라는 데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2고 컬럼스가 카테고리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보에 접근을 해서 음악, 댄스, 가수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인덱스는 이러한 2차원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값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의 열 전체 또는 한 개의 행 전체를 가지고 오고 싶고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컬럼에 접근할 때는 컬럼에 대한 즉 열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행 하나가 필요할 때는 행에 대한 인덱스 정보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체가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충분히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데이터의 사용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특정 하나의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행과 열의 인덱스가 모두 필요하고 한 개 행이나 한 개 열에만 접근을 하고 싶을 때는 그 행에 대한 인덱스 하나 또는 열에 대한 인덱스 하나만 필요하겠구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를 출력해서 모습을 보도록 하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있어서의 인덱스를 보고 싶어요. 그럼 점 찍고 인덱스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레인지 인덱스라고 보여요. 이거는 우리들이 파이썬에서 레인지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스타트, 스탑, 스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0, 1, 2, 3, 4, 5, 6, 7, 8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는 저장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약하면서 인덱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레인지 인덱스예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들지 않고 파일을 읽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레인지 인덱스가 사용이 됩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df의 인덱스라고 했었을 때 이 인덱스도 내부에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df 인덱스 점 찍고 values를 하게 되면 그 인덱스의 값을 말하게 돼요. 요거 삭제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0번부터 해서 쭉 999까지 나오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ND 어레이에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다차원의 배열. n이 여러 개란 뜻이고 d가 차원이란 뜻이고 배열이에요. 물론 여기에 있는 values는 지금 1차원인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서 우리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umpy의 ND 어레이에 대해서는 우리 머신러닝 하기 전에 조금 학습을 할 건데요. 그때 꼭 익혀 주시고요. 우선은 인덱스에 점 찍고 그 값에도 접근할 수 있구나. 요거 기억해 두세요. 지금 레인지 인덱스라서 좀 티가 안 나는데요. 우리가 컬럼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프린트 df의 컬럼스라고 하면 얘는 인덱스예요.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값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타이틀부터 비디오까지의 값을 갖고 있는 배열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df의 컬럼스의 values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는 사실 이런 예들을 쓸 일은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이런 값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만 보시고요. df의 인덱스와 df의 컬럼스 이것만 암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values를 볼 텐데 사실 values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뭘 알 수 있느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얘도 shape을 물어볼 수 있어요. ND 어레이도 shape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shape. 그러면 1000에 5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shape에 두 개 숫자가 뜬다는 것이 2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f의 values라는 것은 여러 개의 행을 갖고 있고 이게 하나의 행이에요. 사실 하나의 행, 또 다른 행 이래서 1000개 행을 갖고 있고요. 그 행 내부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열을 갖고 있는 겁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보게 되면 앞에 뭐 타입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분이 콤마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형식이 좀 다르죠. 대괄호 속에 데이터들이 콤마로 구분되지 않고 공백으로 구분돼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values까지 볼 일은 시험에서 없기 때문에 그냥 구성 요소니까 df의 인덱스, 컬럼스, values라는 것이 있고 인덱스나 컬럼스도 내부적으로 밸류 값들을 따로 저장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인덱싱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한 개 컬럼은 시리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컬럼의 이름을 주게 되면 한 개의 시리즈를 갖고 오게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의 이름에 목록을 주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빈번하게 쓸 거고요. 저희들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인덱싱이라는 것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만큼을 추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내부에 뭔가 써줘야 되죠. 무엇을 갖고 오고 싶은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인덱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덱서가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정보에 대한 인덱스나 컬럼스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네 가지 방법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싱글 엘리먼트 인덱서라고 하는 종류예요. 얘는 한 개의 컬럼명이나 아니면은 행의 이름, 열의 이름이라고 그럴까요? 열 이름, 행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컬럼의 목록이에요. 리스트, 뭐 배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스트 오브 인덱스를 사용하는 인덱서입니다. 인덱스의 목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개 이상의 열 이름 또는 행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열 이름과 행 이름을 섞어 쓸 수는 없고요. 열 이름만 주던지 아니면 행 이름만 주던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컬럼명이라고 했으니까 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컬럼하고 열하고 제가 막 섞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컬럼이 여러 개 나열되는 게 목록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싱글 엘리먼트 인덱서 쓴 방법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df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인덱싱 하기 위한 기호고 내부에다가 열 이름을 주는 거죠. 컬럼명. 자, 그런데 컬럼명 우리들이 보고 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A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얘는 A 컬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f에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게 인덱싱 하겠다는 거고요. 그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 넣어 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컬럼명의 목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A와 B 컬럼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컬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아직 시리즈에 대해서 그 구성을 보진 않았지만 금방 볼 거고요. 시리즈는 한 개 1차원 데이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한 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df에서 인덱싱하고 여기다 목록을 주는데 컬럼의 이름을 하나만 준다. 이래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A 컬럼을 가져오게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한 개 컬럼이지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뒤에 대괄호 붙여서 인덱서를 쓰는데 그때 싱글 엘리먼트하고 리스트 오브 인덱스하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시랑 같이.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비디오 컬럼의 내용 중 처음 5개 행을 출력하래요. 자, S라는 이름으로 저희 DF에 비디오라는 것을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S 점 찍고 헤드 바로 이거 닫고 하게 되면 처음 5개 행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이 데이터 프레임은 살짝 다른 게 아래쪽에 D타입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이 하나고요. 프린트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차이점이 더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아래쪽에 name이라는 것 그리고 dtype이라는 것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는 이름하고 dtype하고 이런 게 밑에 보이게 되는데, 프린트를 썼을 때는 이름이 밑에 보이는 거고요. 프린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시리즈에 따라서 네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비디오라는 컬럼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비디오에서 앞에 있는 요 인덱스 있죠. 인덱스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타입을 좀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해서 타입 S라고 하면은 시리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볼 수가 있죠. 나중에는 우리들이 객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보고 이 DF는 데이터 프레임, S는 시리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름은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라서 그것을 내가 정해서 쓰는 거지만, 일단은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의 이름인지는 잘 도와두시고요. 그 다음 인덱싱을 했는데 인덱서로 이렇게 목록을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리스트. 그래서 타이틀과 비디오라고 하는 2개의 컬럼을 목록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템프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한번 출력해 보면서 타입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2개의 컬럼이 들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리즈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할까요? 시리즈는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서 단순하죠. 왜냐하면 1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인덱스를 하나밖에 안 써요. 그러면 인덱스와 values라는 2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름하고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름은 필수 아니고 데이터 타입이 필수라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시리즈들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시리즈 인덱스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s.index.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똑같죠. 레인지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시리즈의 values 구성 요소를 확인한다. 그러면 s.values 보시게 되면 다 문자열이고요. 1000개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numpy의 배열입니다. ND 어레이.
그래서 아직은 ND 어레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아시진 않아도 되지만 자꾸만 귀에 이렇게 노출해 주세요. 아, 이런 것이 ND 어레이구나.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내가 몇 개만 이렇게 출력해 봤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컬럼스 및 시리즈 인덱스는 대입 연산을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자, 아래 보시게 되면 DF의 컬럼스는 지금 타이틀부터 비디오까지 5개 있는 1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글 이름으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df 점 찍고 컬럼스 이퀄 하면 돼요. 그러면 df의 컬럼스를 여기에 있는 것으로 바꿔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요. 그리고 상위 2개만 출력해 보니까 헤드 2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채널부터 영상까지 2개의 행을 출력했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험에서는 프린트를 쓰셔야 합니다. 보기에 편하시라고 지금은 프린트를 안 쓰지만 프린트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컬럼스는 변경이 가능한데 밸류스 얘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밸류스를 고치고 싶을 때는 인덱싱을 사용을 해서 밸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덱싱 조금 더 학습을 하고 나면 그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밸류스라고 붙은 것은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대입 연산이라고 하는데, 대입 연산을 사용해서 바꿀 수 없고 인덱싱을 사용해서 변경해야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